두 번째 섹션입니다. 꼼수 쓰는 미래참칭당, 민주당 이초강수 예고. 네, 미래참칭당 하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을 말하는 거지요. 두 당을 그냥 묶어서 미래참칭당이라고 하겠습니다. 미래적 가치나 어떤 지향점이 전혀 없는 당장의 당리당략에만 눈이 먼 이자들이 지금 미래를 운운하고 자빠졌어요. 그래서 미래참칭당입니다. 이 미래참칭당이 꼼수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이 대응 방식이 아마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초강수라고 하는데 전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미래참칭당이 저렇게 꼼수를 쓴다는 것.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둘이 합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하고 합당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들은 지금 합당 안 할 것 같아요. 느낌에.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민주당은 초강수를 쓰겠다는 건데요. 어떤 초강수인지 잠시 후에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고부터 만나보시죠.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입니다. 진단금과 수술비를 보장해주는 건강보험 얼마에 가입하고 계세요? 다음 카페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암, 뇌졸중, 심근경색 진단금과 수술비 상해 보장까지 월 2만 원대고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보험 얼마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화재 보장과 화재 배상 책임 12대의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월 5,800원입니다. 5,800원이면은 이만한 그런 보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과거 병력이 있어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분들,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분들도 전화 주시면 만족할 만한 보장과 저렴한 보험료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운전자 보험, 건강보험, 치아보험, 실손보험 등 모든 보험을 상담해 드려요. 016-360-0689, 016-360-0689, 02849-9730, 02849-9730입니다. 연중 무휴 밤 9시까지 다음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를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제 뭐 당대표 선거가 8월인가요? 그때일 텐데. 그래요. 추미애 대표에 이어서 이해찬 대표. 마지막까지 그 대표직을 그 임기를 마치는 그런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동안은 뭐 선거에서 지면 책임지고 물러나는 일이 아주 허다했는데 추미애 그리고 이해찬 두 대표 모두 임기를 마치게 됐어요. 추미애 대표는 대선 승리, 지방선거 승리, 그리고 이해찬 대표는 총선 완승 이런 실적으로 임기까지 가게 됐는데 자 이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어떤 좌표를 갖느냐 이걸 두고 이야기가 오간 모양입니다. 비공개 회의인데 비공개 회의 내용을 한겨레가 전하고 있어요. 사실 중요하죠. 1년 안에 성과 내지 못하면 1년 6개월 뒤에 대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 비례참칭당 저지경을 보면은 뭐 국민들이 저 당한테 표를 줄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지만 중요한 건 이제는 야당 탓을 할 수가 없어요. 민주당이 이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은 조그만 변수에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민주당 대세론이요. 자,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 180석이라도 야당을 너무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지지자를 설득할 수 있는 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뭐 그런 얘기인데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자던 기조와는 확연히 결이 달라졌는데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180석 슈퍼 여당이 존재감을 갖고 책임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기류가 한층 짙어진 것입니다. 좋아요. 방향 좋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당정 관계에서 당이 우위에 서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 아니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보다도 이 더불어민주당이 더 우위에 서야 된다. 듣기에 따라서는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민주당 얘기는 이거예요.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를 추진할 때 정부, 즉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하고 정부가 크게 충돌을 벌였죠. 만약에 이후에 이제 그 임기 이제 종반부 아닙니까?
이 시점에서 정부가 우위에 선다면은 정부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아주 보수적이고 그리고 개혁에 반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당이 우위에 선다면은 당은 아무래도 계속 대선에서 승리해야 되고 또 임박한 지방선거에서도 승리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좀 더 친화적인 정치를 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이 우위에 서야 한다는 점은 그런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해찬 대표는 당이 정부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말로 정리했다고 하는데 또 다른 참석자는 재정당국은 그만의 논리가 있지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재정 방침도 있는 것이다. 당이 기획재정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대단히 옳은 방향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또한 내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검찰개혁 등 지지층이 바라는 분야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법안으로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예로 들었다고 합니다. 네,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는데 여전히 검찰은 부패, 경제범죄 등 6개 주요 범죄는 본인들이 직접 수사하고 또 기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향으로 개혁의 쐐기를 박자. 반동의 쐐기를 박자. 이렇게 입장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옳습니다. 옳아요. 이렇게 국민들이 밀어주셨을 때 겸손한 태도는 유지해야 하겠지만은 국민들을 또 지지자를 설득할 수 있는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당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몸이 커지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부에서 막 치고받고 싸워요. 누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느니 마느니 이러면서 말이죠.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요. 이 여당이 대권 노름에 함몰되지 않고 개혁 입법 속도를 높임으로써 국민들에게 점수 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열린우리당 때 152석이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힘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무너졌잖아요. 그게 뭡니까? 개혁 입법이 방향이 잘못됐고 지척이 됐기 때문이죠. 예. 그런 과오를 그 전철을 되밟지 말자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인 것 같습니다. 좋은 방향을 지금 세워놨어요. 여당 이제 1년 동안 눈 감고 대권 노름 관심 끊고 국민들에게 좋은 성과를 보임으로써 이렇게 180석 몰아줬더니 제대로 일을 한다라는 인상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래참칭당,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합당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예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이 독자적인 위성교섭단체 구성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19석인데요. 이 미래참칭당 성향의 4명의 무소속들 이들에게 미래통합당 돌아오고 싶지? 그러면 미래한국당으로 우선 가. 그래서 원내 교섭단체 만들어줘.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명만 가도 20석 돼요. 그렇게 되면 원내는 더불어민주당 하나 그리고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3개 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민주당 국회의장, 미래통합당 국회부의장, 미래한국당 국회부의장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원내 교섭단체는 3개밖에 없으니까. 게다가 또 지금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참칭당이 이제 합당한 미래참칭당이 존재한다면은 교섭단체로서 2개만 존재한다면 그 예산결산위원회를 포함해서 18개 상임위원회 중에 민주당은 12개, 통합당은 6개의 소속 의원을 위원장으로 앉힐 수 있는데 만약에 미래한국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꾸리게 되면은 민주당이 가져갈 상임위원장 자리가 최소 1석 줄어듭니다. 또 무엇보다도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미래통합당도 있고 미래한국당도 있으니까 이 2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2명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2명이 반대하면은 미래참칭당
그 사인 받지 않으면은 공수처장 후보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해찬 대표가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어떤 특단의 대책이냐? 민주당은 그동안은 원 구성 협상 때 교섭단체들이 모여서 이제 의석 비율대로 상임위원장을 나누는 게 관례였습니다. 이거는 협의예요. 협의는 뭡니까? 합의가 아닙니다. 합의는 반드시 모든 주체가 협상 주체가 동의를 해야만 가능한 게 합의인데 이 협의는 달라요. 그냥 절반을 훌쩍 넘긴 민주당이 우리 마음대로 할게 이러면은 얄짤없어요. 얄짤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 야당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뭐 몸싸움을 한다든지 뭐 물리적으로 저지한다. 그럼 국회 선진화법이 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상임위원장 배분 카드. 그러니까 법사위나 이런 중요한 법사위 예결위 이거 야 미래통합당 생각도 하지 마. 너희들한테 안 줘. 이렇게 나온다면은 손해 크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냥 민주당이 12개 먹는 거예요. 그냥 뭐 미래 한국당이 있거나 말거나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 보자라는 게 이해찬 대표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특단의 대응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80석이 넘잖아요. 그 이용호 의원 그리고 누굽니까? 열린민주당 의원들 합쳐가지고 그냥 소신껏 강력하게 민주당의 어떤 뜻대로 국회를 운영하면 됩니다.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하면 되지. 예. 사랑행보님 말씀처럼 협치하라고 국민이 여대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 Q로 시작하는 필명 쓰시는 분 맞습니다. 과반 넘었으니까 야당 눈치 볼 필요가 1도 없지요. 네. 지금 사실 미래참칭당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은 생떼를 쓰면은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저지하면은 안 된다. 이런 통념을 깨는 겁니다. 니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니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좀 일깨워줄 필요가 있어요. 대화와 협상 없이 그냥 무조건 막는다고 장외로 뛰쳐나간다고 모든 게 다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180석 민주당 180석의 국회에서는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해봐야 안 된다라는 교훈을 미래참칭당한테 심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요. 마지막 기사 하나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며칠 전에 있었던 북한군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총격 사건 이게 도발인가? 지금 미래통합당은 도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합동참모본부는 도발 또는 오발로 공식 규정하진 않고 있어요. 그러나 도발로는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선 총격이 이루어졌으리라 추정되는 북쪽 GP 몇 곳과 탄원이 발견된 남쪽 GP의 거리가 유효 사거리를 벗어난다는 점. 군 당국자 말로는 사격할 때 목표물의 거리가 멀수록 정확도가 떨어질 텐데 굳이 유효 사거리보다도 먼 거리에 있는 GP를 도발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니겠어요? 북쪽 GP가 남쪽 GP보다 고도가 낮은 점. 북한이 애초 도발을 의도했다면 남쪽 경고 대응 사격에 대응했을 텐데 남쪽에서 경고 대응 사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한 오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북한이 계획적으로 그랬다면 우리 쪽에 사격에 대응하거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나의 실수라고 북한이 자인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 반격 사격을 했을 때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걸 보니 말이죠. 게다가 당시엔 현장에 안개가 짙게 끼어서 시계가 1km 안팎으로 상당히 좋지 않았다는 점. 북쪽 GP 인원이 근무 교대 뒤 화기 장비를 점검하는 시간대와 겹친다는 점. 화기 장비를 점검하는 시간에 이런 오발이 난 게 아닌가 추정한다는 거지요.
상황 발생 앞뒤로 북쪽 영농 지역에서는 일상적인 영농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영농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영농 활동하시는 분들 비군사적 인력들이 다칠 수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총격을 한다? 이거는 참 보기 힘들다는 것이죠. 게다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북한군의 총격에 대해서 우발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별 무게를 두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도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미래참칭당. 아이고 정말 그래요. 하여간 저는 태영호, 지성호 이런 애들이 국회 국방위 정보위에 들어가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 가짜뉴스 퍼뜨렸고 가짜뉴스의 세상이 막 흔들리는 그걸 봤잖아요. 자기 영향력도 실감했고 이런 자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의 그 어떤 가짜 뉴스는 사실이 0%인 경우는 없어요. 한 1%, 2%, 최대 10%의 사실을 근거로 나머지 90% 가짜가 뒤섞이는 거예요. 그 10%의 사실을 제공해주는 통로가 국회, 국방위, 정보위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태영호하고 지성호는 국방위, 정보위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들의 국방위, 정보위 그 진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군요. 여야가 합의를 해봐야 되죠. 여당이 강력하게 압박을 가해서 지성호, 태영호 두 사람이 국방위, 정보위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용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9시에 히히히 스토리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